우리 당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일부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도 8분을 했습니다. 8분을 하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분을 했습니다. (5월 16일) 2번, 창원지검에서 2번, 또 5월 22일 창원지검에서 1번, 5월 25일 창원지검에서 1번, 또 금년 4월 17일은 중앙지검에서 저희 처에 대한 통신조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었습니다.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대전지검에서도 있었고 춘천지검에도 있었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치 조지 오웰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 문제를 격렬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수석이 전 국회의원 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신의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어느 경제문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4년 8개월 만에 실업률이 자발적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15.9%로 올랐다고 합니다. 연말 되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관치경제로 돌아가고 노조공화국이고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을 옥죄는 바람에
해외 탈출 기업이 늘어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헌법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정부는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119조 1항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고 2항이 국가의 최소한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119조 헌법 119조 2항을 원칙적인 사항으로 잘못 이해하고 119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탈원전 정책도 아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곧 공론화 발표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마치 혁명군이냐 좌파 혁명군이냐 완장부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를 법안을 내었다 해서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있는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장부대가 설치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완장부대가 설치는 나라를 만들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초 국민에게 천명한 것처럼 이번 2주차에도 우리 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의 신적폐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정권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천명을 했지만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 무시, 국회 경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신적폐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첫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압박하는 메시지 형태를 보였고 또 국정감사에 쏠리는 국민의 주목을 물타기 했습니다. 또 청와대 캐비넷만 뒤지면 새로운 요술 램프처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 캐비넷이 요술 램프 같다는 말이 시중에는 떠돌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추미애 대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민망한 막말로 야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러한 막말은 한두 번의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전국 경색을 일으킨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집권당의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또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의 일정 문제를 가지고 정치 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를 물타기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도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안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수처안을 보면은 이번에 이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통제를 받지 않는 위헌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또 여기에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전방위적인 정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나의 추가 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슈퍼 검찰이자 정치 보복 기관으로서 변신함으로써 저는 먼지털이식 정치 보복 수사가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 공수처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금요일날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 노조원들이 국회 본청의 과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불법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국회 당국이 만약 방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불법 피켓 시위를 벌인 언론 노조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또한 이 노조원들을 소개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불법 피켓 시위를 사실상 유도하고 방조한 여당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한 표현의 성장론이 대표되는 제2노미스의 성적은 참담합니다. 내수 경기가 4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생산 모두가 마이너스 되는 트리플 마이너스는 4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5월까지는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일어나던 것이 8월 달에는 20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 되니까 줄어든 20만 명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숫자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년 8개월 만에 15.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 소식이 강감합니다. 요즘 전혀 국민들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후보 시절 성장위원회를 담당했던 국민성장 좌장을 맡았던 분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이걸 위해서 문정부가 지금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기업의 길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혁신성장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바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세로 돌아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본 궤도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데 바깥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개발 완성이 코앞에 와 있는 북핵 리스크, 중국의 한국 때리기, 미국의 FTA 재협상 여부, 모두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이 한중 통화 스와프를 재연장한 것을 놓고 마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규제를 풀듯이 하는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한국 돈하고 위안화하고 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달러가 아닙니다. 엔화가 아닙니다. 또 이 스와프는 중국이 외환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 결제 수단 기능이 떨어지는 위안화와의 연장이 중국이 한국의 호의적이다 하는 신호로는 볼 수 없고, 다만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수단에 불과하는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방한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이 끊어져 있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되살리는 길이 진정한 우리 외환 위기에 대처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을 하는 점에서 강원랜드에 대해서 지금 취업 청탁을 했다고 계속 예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문짝만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당 전현직 의원들만 마치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원래 9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설립이 되어서 그 당시에 강원도 실세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 그런 분들이 다 자기 사람을 심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공기업이고,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현재도 실세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마치 2012년부터 우리 당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취업을 부탁한 것처럼 그때가 있고, 그 자리는 일반 정규직 시험처가 들어간 그런 자리들이 아니고 특별 케이스로 들어가서
딜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강원도 사람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적폐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지고지순한 일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보복은 또다시 정치보복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리 교훈을 잘 되새기고 지금부터라도 적폐청산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은 국가안보 위기에 경제 위기에 서로 단합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9조 헌법 119조 2항을 원칙적인 사항으로 잘못 이해하고 119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탈원전 정책도 아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곧 공론화 발표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마치 혁명군이냐 좌파 혁명군이냐 완장부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를 법안을 내었다 해서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5월 25일 창원지검에서 한번 또 금년 4월 17일은 중앙지검에서 저희 처에 대한 통신조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었습니다.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대전지검에서도 있었고 춘천지검에도 있었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입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치 조지 오웰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 문제를 극렬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내수석이 전 국회의원 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신의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또 오늘 어느 경제문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4년 8개월 만에 실업률이 자발적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15.9%. 우리 당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일부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도 8분을 했습니다. 8분을 하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분을 했습니다. 5월 16일 2번, 창원지검에서 2번, 또 5월 22일 창원지검에서 1번 %로 올랐다고 합니다. 연말 되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관치경제로 돌아가고 노조공화국이고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을 옥죄는 바람에 해외 탈출 기업이 늘어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헌법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정부는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119조 1항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고 2항이 국가의 최소한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